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별에서 우리가 별의 진화, 탄생, 또한 외계 행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럼 그 속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허블 법칙,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우주가 단순히 멈춰있고 정적이고 되게 고요한 우주가 아닌 생각보다 역동적이며 그런 움직임이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은 허블 법칙 자체가 뭔지를 좀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블 법칙이 나오기 이전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외부 은하나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그 외부 은하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은하들이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은하와는 다른 또 천체들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즉 변화가 없다, 우리 우주라는 건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다, 이런 우주론과 프리드만의 동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아니다, 우리 우주는 변화하고 있고 되게 역동적이다 라는 이런 우주론 두 개가 논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 속에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허블이 이제 관측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기면서 관측을 하는데, 여기서 뭘 관측을 하냐면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한 관측을 해요. 이 외부 은하의 움직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때 쓰였던 게 요거예요.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다시 한번 도플러 효과를 좀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복습을 하게 되면 청색 편의가 일어날 때는 나한테 접근, 그 다음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는 나한테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앞에 외계행성계를 할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는데, 실제로 외부은하의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어쨌든 이 외부은하를 관측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측정을 했다라는 건 얼마만큼 파장이 길어졌냐, 이 후퇴하고 있다는 건 파장이 길어졌냐거든요. 그거를 측정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다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파장 변화를 알게 되면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후퇴 속도 V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선 속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시선 속도인데 나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는 요거를 관측한 거니까, 이 후퇴 속도 V는 비교 파장, 뭐 다른 말로 하면 기준 파장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기준이 되는 기준 파장 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라는 것.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나한테 멀어지고 있어. 얼마만큼? 그 파장이 변화한 만큼. 그럼 여기서 파장이 변화한 양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파장 변화량은 관측한 것, 즉 변화된 파장에서 빼기 기준, 즉 비교 파장을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선생님 여기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후체속도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게 바로 기준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 위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드려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은하가, 내가 보고자 하는 은하가 얼마만큼 후퇴를 했냐, 얼마만큼 멀어졌냐라는 거를 관측한 게 허블이 한 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게 요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나 딱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로부터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도 빨라진다더라. 이거를 발견한 게 허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걸 밝힘, 즉 거리가 멀면 이 후퇴하는 속도도 빠르다. 즉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로 하면 파장 변화량, 이 파장 변화량이 어떻다? 이게 크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색 편의가 우리는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색 편의량이 커지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거리와 요것들이 다 비례한다더라.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냈고 그래프로 탄생시킨 게 허블 법칙입니다. 그래서 후보태 속도 V는 이 V는 HR이에요. 이 HR을 한국어로 써드리면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 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V는 HR, V는 HR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죠. Y는 AX 그래프랑 똑같기 때문에 정비례 그래프라는 거 보는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은 이게 허블 상수가 상수긴 한데 관측에 의존하고 있어서 얘가 이제 변합니다. 네, 관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있으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지는 대로. 네,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주어진 대로 하고요. 현재 교과서를 보면 현재는 한 68km/h 이렇게 세크/per 메가파섹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 한 7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허블 상수의 의미예요. 이게 이제 허블 상수인데 얘의 의미가 뭐냐면 1메가파섹이라고, 얘 거리입니다. 이게 요만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만큼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즉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빨라지는데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공간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겁니다.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은하와 은하 사이의 우주라는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해요. 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가 있는데 얘가 1년 사이에 이렇게 2배가 됐다고 쳐봐요. 2배가 이렇게 커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예시를 들 건데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과 대전, 그 다음 서울과 부산의 거리 또 2배가 되면 얘네들도 서울하고 대전도 2배, 서울하고 부산도 2배의 거리가 되겠죠. 이걸 수치적으로 좀 쉽게 볼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이제 400이었는데 얘가 2배가 되면 800이 되겠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00이었는데 2배가 되면 400이 되겠죠. 자, 1년 동안 부산까지의 거리는 얼마 늘어난 거죠? 400 늘어난 거죠. 대전까지의 거리는요? 얘는 200 늘어난 거죠. 자, 1년 동안.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속력이네요. 1년 동안 얘가 얼마만큼 늘어나게 됐느냐. 그렇게 따졌을 때 각각 속력이 서울, 대전은 200km/년, 서울, 부산은 400km/년 이렇게 나오죠. 누가 더 속력이 큰 거죠? 부산까지가 속력이 더 큰 거죠. 즉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크다라는 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전제요? 이 공간 자체가 똑같이 팽창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허블 법칙 자체가 요거를 의미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요게 아주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프리드만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요거야 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종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그 어떤 은하도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팽창을 할 때 어딘가를 중심적으로 표면적에서 중심을 지정해놓고 팽창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요거의 응용판이 이제 여러분들 아래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 아까 V는 HR이라고 했죠. 요걸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자, V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죠. 이렇게 좀 표현을 할까요? R로 할게요, 여기도. 자, 그러니까 즉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 여기에 넣어요. 그럼 이 식이 T분의 R은 HR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면 얘는 T분의 1은 허블 상수 이렇게 되겠네요. 즉 여기서 시간, 팽창, 처음부터 지금까지 팽창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는 허블 상수랑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블 상수를 뒤집어주면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팽창해온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V 값에다가 이제 광속을 넣으면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제일 빠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즉 우리가 빛을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거리에 대한 속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 즉 우주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광속을 넣어서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를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랑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 시간과 허블 상수, 거리와 허블 상수, 얘네들은 다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는 거죠. 즉 H 값이 클수록 시간이나 거리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얘가 작다란 얘기는 얘가 크다란 얘기랑도 똑같죠. 즉 허블 상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허블 상수는 쉽게 생각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블 법칙 요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있던 이 V라는 걸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각각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주론으로 만나요. 안녕.